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캔입니다. 3월 마지막 스터디, 금수저 스터디 마지막 주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안 오셨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터디에서만 제공하는. 자, 제가 아까 S 바이오메딕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될 텐데 소름이 안 돋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월 뭐라고 소개시켜드렸죠? 자, 파킨스병은 불치병입니다. 현재 우리 원성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증상 완화제만 있어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어요. 글로벌 환자 수가 1,000만 명이에요. 미개척 시장입니다. 근데 S바이오메딕스에서 파킨스 병의 완치를 노리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월에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임상 결과 발표 뒤에 완전한 재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라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뭐 스터디 계속 하신 분들 내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지만 저라면 50만 원이라도 사올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아직은 임상실험 결과 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데이터 양이 적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파킨스병 완치를 노린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저라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 종이 휴지 조각 되더라도 상관없다. 100만 원, 2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일단 매수해 놓은 겁니다. 그 그러면 지금 4월이죠. 5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 정보들이 시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결과 발표가 딱 됩니다. 그 이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뭐 저랑 S바이오메딕스 얘기를 다음 달에 한번 또 한번 다음 달이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파킨스 병은 불치병입니다. 증상 완화제만 있고 치료약이 없습니다. 글로벌 환자 수 1,000만 명. 만약 5월 임상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기업은 완전히 밸류업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들이 올인을 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S바이오메딕스에 부담이 안 되는 돈을 미리 매수해 놓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손해볼 가능성보다는 이득을 볼 가능성이 훨씬 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괜찮은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참가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4월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드릴 때 메일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 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작성 시점과 지금 시장이 총선 결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법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 정보를 드리거나 관련 내용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계속 스터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다를 겁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빠져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손해를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끝날 때쯤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 하는 것만큼 안 할 테니까 정보의 한계성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끝나는 동시에 뉴스캐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사와 정보를. 그럼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매도 시점을 정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끝난 시점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4월에 시작될 때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에게는 또 제공할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가치들이 다를 겁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남겨드렸고요. 그다음 또 다른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오늘 시간적인 여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일단 생각을 조금 잠깐 할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스펙 투자 여러분들은 스펙 투자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은 공모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떨어진 돈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돌대삼 스테카 하신 분들은 신한 제12호 스펙에 투자금도 아마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14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신한 스펙 아마 진호님, 영민이 잘하셨어요. 진호님도 이 수익금으로 사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신한 제12호 스펙은 보시는 바와 같이 5,300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수익률로 꽤 올랐죠. 좋습니다, 주님도. 자, 스터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모주 투자하셔서 수익 내서 뭐 삼성 스펙 9 사셔도 좋다. 뭐 그 외 종목 사셔도 좋지만 삼성 스펙 9 저렴하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하시면 된다. 복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소액으로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주식, 공모주를 제외하고는 없을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가를 찍고 오늘 2105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겠죠. 스펙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증시에 갈 곳 잃은 돈들이 올 곳은 없고 단기 투자해보자라는 돈들이 계속 몰릴 겁니다. 공모주에. 그래서 공모주를 계속 하시고 여기서 수익 내셔서 삼성 스펙 9호든 그 외의 것이든 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스터디가 끝나더라도 공모주가 지금 당장 흐름을 봤을 때는 수익들을 계속 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터디가 끝나시더라도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버셔서 그 돈을 재투자하는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주는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히 트렌드나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모주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때 스펙도 마찬가지고요. 스펙은 당일에 매도한다. 전략을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특정 스펙을 제외하고는 아마 따따블 가서 그 다음날도 올라갈 가능성이 가진 아니보다 아닌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랬을 때 일단 당일에 시초가에서 2배 이상 4천원, 5천원대에서 무조건 판다. 라고 하면 하루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펙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소액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 주식을 모았을 때 돌대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열심히 모은 사람과 모을 걸 하는 사람의 차이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모으셔서. 나중에 큰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 2,000원, 5,000원으로 뭔 차이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들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스터디 마지막에 있는 분들 계시니까, 지금 공모주 트렌드들이 당일 폭발적인 흐름을 주고, 그리고 당일 흐름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흘러내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하실 때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월 그 스터디 했던 보여드릴게요. 시초가 그리고 종가 한 달 이주가를 보여드리면 투자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파도 얘기했죠. 파도도 공모주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제가 왜 파도를 얘기하냐면, 이건 지금 실적 베이스로 얘기할 아이가 아니에요. 자, 파도 47,1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9,830원인데, 오늘. 그리고 최저 14,630원입니다. 파도에 대한 주가는 지금 매출로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봐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왔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마이너스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을 보라고 한 대표적인 종목이 이 파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주는 지금 보세요. 47,100원에서 최저 14,630원. 많이 빠졌죠. 지금 시점에 파도에 대한 기업이 분석이 돼 있다라고 하면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남들은 지금 파도, 야, 그, 마이너스 얼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마이너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실적, 기술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이 돼야 될 거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라이프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지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이 예를 들면 시점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는 공모주를 분석해서 공모주 중에 괜찮은 종목인데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실적이 좋지 않다 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가포장이다, 가대평가다라는 얘기들로 인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될 때 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그때가 투자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100%, 200%를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스터디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또는 투자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한 것들, 얘기 드린 것들, 이걸 놓치지 않는다. 그럼 주식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수익률이 다른 게임이 되겠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 보여드릴까 하다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그러면 몇 천만 원 수익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의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몇백, 몇천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대담 스테이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삼성전자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지원금이 뭐냐? 아마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자,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입니다.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지원금이 뭐냐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면 자,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짓게 되면 그 기업의 비용의 5%에서 15% 미국 정부가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기사에서 봤죠. 삼성전자가 22조 3천억 들여서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 68조 5천억 정도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근데 왜 지원금 왜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세계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에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끌어들이면 뭐가 좋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알려면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 쪽에서는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설계와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설계는 잘하는데 만드는 거는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기업에 맡겼습니다. 근데 변화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19가 모든 것들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발달, 그 외의 발달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축되는 건 맞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공급망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반도체 공급난이란 거 들어봤었죠. 반도체 공급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이 반도체 설계는 탑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만약에 대만이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그러면, 어, 다른 나라에 맡기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중국이 견제하는 나라 중에 하나? 뭐, 여러 곳이 있지만, 중국이 대표적으로 견제하는 가장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보조금을 풀면서 반도체 산업을 쭉쭉쭉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향력이 줄었어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보조금을 잔뜩 풀어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연구, 생산 시설 다 미국에서 지원해 줄게. 이렇게 중국 견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생각을 안 하실 부분인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뭐, 반도체, 공장, 연구시설 짓는다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조금 6조, 얼마였어? 8천억이었나? 기억도, 지금 8,500억이 있나? 주니까, 아싸, 삼성전자 주가 오르겠네.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삼성, 현대, LG 에너지솔루션, 그 외 많은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워진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죠? 제가 왜 여러분한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어려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은 저랑 3년 동안 노력 안 하시면 5년, 10년 뒤에 아주 힘든 미래를 만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일자리가 지금 몇백만 개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배, 아이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인력이 한국에서 데려올까요? 여러분들? 미국 텍사스 테일러주에 일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데려올까요? 이걸 여러분들 무섭게 느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능력이 안 되면 지금처럼 먹고 사는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경제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 아셔야 돼요. 파이프라인 만드셔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겪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막상 그때 되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전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 꼭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으로 떠났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겠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경제가 안 살아날 수가 없지. 일자리가 창출돼. 거기서 번 돈을 중국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돈을 다 싸지고 와서 자국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소비하겠죠. 생산과 소비와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자고요. 인공지능의 핵심이 뭘까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뭘까요? 군사 장비의 핵심이 뭘까요?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그 중심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더 살펴볼 게 그냥 주지 않겠죠. 설치래. 설립한다고, 짓는다고 주진 않겠죠. 조건이 있겠죠.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 미국에서 지원금 받으려면 이거 맞춰와야 돼요. 라고 하겠죠.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 장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벌면 돌려주세요. 더 정확하게는 더 벌면 돌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는 기업은 예상 수익보다 더 많이 낸 회사는 그중 일부를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용 반도체. 어, 지원금을 줄 때 미국 정부에서 군사 장비용 반도체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기업인지를 따집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냐고요? 군사용 장비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기업에 지원금을 더 줍니다. 그 군사 장비용 반도체 관련된 것에 대한 핵심은 미국이 갖겠죠. 저는 사실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마지막, 중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입니다. 자,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동안 중국이나 미국의 안보를 해친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중국 견제용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왜냐? 중국에 공장 세우는데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원금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친 나라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닉스랑 삼성은 중국에 공장을 많이 세우고 투자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근데 중국 공장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민감한 기업 정보를 미국에 줘야 돼요. 이것도 부담이죠. 자, 그래서 지원금을 받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지원금 받아 줘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중국과의 관계, 기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분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기말 배당 시즌이 개막됐고요. 상장사는 일제히 배당금 배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했던 기사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잇따라 배당을 확대했던 상장사들이 속속 기말 배당 지급을 개시하고 있다. 알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역대급 배당 수익을 얻을 전망이다. 15일 한국의 탁결재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확정한 주당 5,600원을 배당한 결산 배당을 이날 현금 배당 방식으로 분배한다. 지난해 호실적을 올린 기아는 종전 대비 배당액을 2,100원으로 책정하며 연간 기준 최대 배당액을 늘렸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기아 주식을 약 700만 주 보유한 정의선 회장은 이번 결산 배당으로 약 395억 원을 배당받을 전망이다. 기아 주식을 34.16% 보유한 현대차에도 약 7,689억 원에 이르는 배당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현대차도 오는 19일 배당금을 배분한다. 현대차 역시 결산 배당액을 크게 늘렸다. 이번에 지급되는 배당액은 현대차 보통주 1주당 8,400원, 우선주는 8,450에서 8,500원이다. 전년 대비 2,400원 늘렸다. 정 회장은 현대차를 통해서도 약 47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지분을 21.43% 보유한 현대모비스에도 약 3,845억 원가량의 배당금이 유입된다.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역시 오는 19일 기말 배당금을 배분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기말 배당액은 보통주 기준 주당 361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12일 보통주 기준 주당 2,550원에 기말 결산 배분을 마무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연간 배당금 총액을 1만 원으로 삼아 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기말 배당금 배분을 마무리한다. 특히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자회사인 포스코는 지난 정기주총에서 기말 배당액을 주당 5,898원으로 확정했다.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포스코홀딩스에 배당액 전액이 유입된다. 이 밖에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가 일제히 이날 이후부터 기말 배당금 분배를 개시한다. 네이버가 오는 17일, 셀트리온이 23일, SK하이닉스가 24일로 상장사마다 순차로 배당금 분배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 확대 정책이 주주환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내 잉여금을 적절히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단순 배당 확대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경제학 콘서트 할 때 여러분한테 배당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배당주 투자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배당주 투자는요. 당연히 배당주는 아무 회사나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배당주 투자, 그리고 공모주 투자,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 이 세 가지 연결점을 얘기한다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현금 흐름은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배당주를 생각해 보세요. 초기 스타트업은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냐?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나 투자자 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 공모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벌려면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자기개발 하신 분들이니까요. 자기개발과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플러스일보다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 월급 받고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왜냐? 스터디 금액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이 이상을 뽑아내는 것들을 배우고 깨닫기 과정까지 계속 배워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스터디 과정에서 얻는 게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빼더라도 여러분이 자기계발할 때 생각해 보자고요. 월급을 받아요. 생활비 써요. 공부를 하려고 해요. 돈이 플러스일 가능성보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때를 못 버텨요. 내가 돈을 계속 쓰면서 자기 개발해야 될까? 에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기업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마이너스를 깨치고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근데 기업을 계속 운영합니다. 투자자한테 투자받던 은행이 빌리는 데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영업 라인을 만들고 투자해서 결국은 주가가 아까 보셨죠? 15배, 10배, 200배 올라갑니다. 기업들은 버티지만 개인들은 못 버틴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개인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계발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나는 리볼빙 하면서 버텼는지 저도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괴롭죠, 힘들죠. 괴롭고 힘들다라고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괴롭고 힘든 만큼 그 시간에 밀도를 높여보세요. 저는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워요. 왜 비싼 돈 주고 잠이 올까?
저는 그걸 간절하지 않다 해서 사실 찾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포기가 맞을지, 더 열심히 해야 될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인 상태, 이 기간을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계곡이 개인한테 저는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개발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포기예요. 그 데스밸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강사하고 제가 코치다 보니까 자기 강의 들으라고 자기 말 하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넘어서 그 이상 뚫으면 다른 시장이 열리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된 코칭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3년간 해보자. 3년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30년, 40년 시간보다 짧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1개월 만에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요. 관련돼서 제가 계속 정보들을 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엔캠부터 시작해서 그 두 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말했을 때 샀더라도 스터디 비용의 몇 배수는 뽑았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수익 내셔서 즐거워하시고 공부하셔서 더 크게 내시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죠. 되는 분들만 계속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가 됩니다. 플러스로 전환되는 얘기입니다. 고생 끝에 투자의 결실을 얻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막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금의 사정이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성장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기 기업에도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 투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버는 것만큼 또는 버는 것 이상으로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면 마침내 기업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해당 산업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끼치는 기업으로 바뀌고요. 영업 활동으로 버는 현금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고 투자자에게는 주주 환원의 정책으로 배당을 합니다. 이때를 성숙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당주 투자는 좋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현금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을 보내서 기업에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배당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들 중에 분식회계 사건 이런 것들도 발생합니다. 비용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인데 적자 회사도 흑자 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금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충분히 쌓여야지 가능합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조작할 수는 있지만 배당으로 지급하는 배당 금액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3, 4년, 한 5년 전주만 해도 한국 증시는 배당 꼴찌였습니다. 근데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뭐 호주라든가 영국, 이탈리아, 뭐 대만 이런 곳은 배당 성향이 50%가 넘어요. 뭐 중국도 30%대, 일본도 30%대인데 우리나라만 17%, 20%가 안 됩니다. 그런 한국 증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를 넘고 있고 계속 배당 성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늘린 기업들은 주가가 비례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복리 수익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에 잘하고, 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에 잘하고 있는 게 준희님이나 뭐 우리 영민님이나 우리 진호님이죠.
배당주에 수익 내서 그 돈을 돌대담 스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겠지만 없었던 수익을 만들어내서 투자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복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배당주는 여러분에게 좋은 투자법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기업들, 배당주로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가 끝나시더라도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수익, 재투자, 음, 복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끝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배당주 출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개인에게 돌아올게요. 아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데스밸리 극복했어요. 아, 자기발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경험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돈이 문제고 이- 계속 공부하자니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그게 힘든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시면 아마 또 다른 게 느껴질 겁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원래 돈을 못 벌던 분이 100만 원을 벌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때 또 한 번에 선택 또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100만 원을 벌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쓰고 싶지,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고생 끝에 투자의 결실을 맺었지만 더 큰 파이를 원하면 그 1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스터디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만족하세요? 아니겠지.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계속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100만 원 벌고 싶은, 100만 원, 지금까지 노력해서 100만 원 벌었어요. 만족하고 계속 100만 원만 벌 사람이 될지, 100만 원 번 걸로 그걸 바탕으로 또 재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가치를 높여서 1,000만 원을 벌고 싶을지가 되면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여러분의 흐름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데스밸리를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데스밸리 극복해서 여러분의 현금 흐름이 생길 겁니다. 왜냐, 열심히 하고, 저는 열심히 한 걸 끝내지 않고, 주식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끝나지 않고, 개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서 계속 투자하셔서 여러분이 벌 수 있는 돈을 늘리면 되겠죠. 제가 무자 패키지 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500만 원 더 벌자, 1000만 원 더 벌자. 이 부분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과 여러분이 개인이 만들어낸 파이프로 1000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500만 원만 투자하고 500만 원만 써도 되잖아요. 추가로 500만 원 들어온. 1000만 원 추가로 벌어서 500만 원 투자하고 500만 원은 쓰는 겁니다. 그래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투자한 그 500만 원이 연간 6천, 3년이면 1억 8천이 아니라 수익까지 합쳐지면 훨씬 더 무서운 돈이 됩니다. 그 돈이 계속 투자할 수 있다가 되면 몇십억 부자가 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해 투자에 대한 방향도 가르치지만, 그리고 개인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수수료의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였지만 데스밸리 극복하고 성장해서 현금 흐름이 100이 아니라 1000, 2000, 5000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리볼빙 했던 사람들도 갚고 갚고도 남고 계속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왔던 과정이고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의 성장 과정과 개인의 성장 과정이 똑같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자 개인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